자,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가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 뭐 임대차나 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다만 이제 과정 중에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좀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질의도 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계약은 거래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의미라든지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 여부라든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해석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는 다시 말하면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하셔야겠죠. 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가계약금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 매매, 특히 이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약금만 해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될 텐데요. 자, 이제 그 계약 해제 시에 그러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부분, 또 이제 뭐 배액 상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금원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즉 뭐 이제 매매나 임대차를 위해서 중개사무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뭐 매물은 나와 있는데 이제 매도인이 당장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한편으로 이제 전체 계약금이 설정된 내용이 있을 텐데 이거를 당장 현실적으로 바로 지급할 수가 없는 뭐 경우에 있어서는 중개인이 이제 가계약에 대한 부분을 권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매물 금방 나가니까 일단은 이제 나가지 않도록 이제 잡아둬라 라는 식으로 이제 가계약을 권유를 하긴 할 텐데, 자, 가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설정하고자 하는 계약금의 한 10% 미만에 해당되는 금원을 가계약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날짜라든지 전체 매매 대금, 계약 대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대금 내용과 이를 지급할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개인은 이제 약 당사자에게 문자를 발송을 하게 되죠. 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순으로 통상적으로 가계약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필요하고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합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매 목적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금의 지급과 방식에 대한 부분, 뭐 인도 시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뭐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인도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이제 가계약을 할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내가 가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할 때는 계약이 성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판결에 따라서 이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즉 내가 이제 중개사무소 가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한 매물을 구해주세요 라면서 이제 가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매매 목적물이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았죠. 내가 거래할 상대방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전체적인 매매 대금이라든지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할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반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상 중개인이 양 당사자에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또는 이제 계약금 지급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문자 내서 이런 내용을 말미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보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자, 대법원에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상대방 일방의 귀책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실제 발생한 손해 부분을 이제 배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약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중개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위약 내용들을 기재를 하게 되고, 그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고 내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할 때는 반환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급심 판결 중에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를 하고, 이러한 가계약 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 그리고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에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사람은 가계약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종합해보면 내가 이제 가계약 합의할 당시에 별도로 위약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계약 성립 이후에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변심으로 인한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내가 받은 가계약금만 반환을 하면 될지, 아니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면 될지, 아니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전체에 설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을 하면 될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 가계약금만 반환을 하는 사례도 많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을 하면서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약정된 금원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있어서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그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할 것이 아니라 전체 설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한번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매매 대금은 1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계약금은 1억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지급할 당시에는 그 중에 일부인 1,000만 원만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니까 2,0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본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금을 기준으로 전체 1억을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례인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계약 합의를 하면서 충분히 내용을 다르게 설정을 해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무조건 지금 전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설정한 약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내가 가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가계약금 반환이나 지급을 좀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별도로 합의 내용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내에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전부 반환한다. 또는 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또는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계약금을 전부 반환한다라는 형태로 합의를 해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일 그러니까 별다른 사유 없이 이제 내가 임대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뭐 배액 상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급받은 가계약금만 반환을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들을 충분히 가계약 합의 당시에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 당사자 사이에 이제 법적 구속력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가 있는 부분인 건 사실이겠죠. 다만 이제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좀 불안정한 지위는 뭐 단기간에 또 본계약이 체결될 텐데 본계약 체결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이제 가계약금 반환 등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설정을 하고자 또 한다라고 할 때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합의 내용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